정말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분노합니다. 자,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만약에 위조했다면 그 사실로도 충분히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지요. 그랬다면 그렇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니까 굉장히 큰 죄고 무엇보다 입시 부정행위잖아요. 사실이면. 가정입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이런 조건하에서 법대 교수가 이건 커다란 죄라는 건 인정하지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조됐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대 총장이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표창장 그 자체가 완전히 가짜다. 그리고 거기에 봉사활동 기간이 써 있는데 후보자의 아내가 교수로 오기도 전부터 후보자의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표창장에 써 있으니 인정할 수가 없다. 표창장 내용 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가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표창장은 정상적인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언론과 총장의 인터뷰를 포함해서 만들어본 후보자의 자녀가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표창장은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동양대학교 총장에는 몇 년도 몇 번 일련 번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학교육원 제 몇 호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최성혜라고 되어 있는데 후보자 딸의 표창장에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창장 원본 보셨지요? 제가 보셨지요? 사진으로 찍은 걸 보았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표창장 안에. 제가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봉사를 했다라고 써 있습니까? 정확한 단어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지금 총장님은 뭐라 그랬냐면 언론 인터뷰에서 2010년도부터 2012년 9월달까지 했다. 그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네. 그러면 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잠깐만. 그래서 총장도 아니 표창장 내용이 후보자의 어머니 정영신 교수가 오기 전에 어떻게 했다니 몇 개월 전에 이 대학교에서 먼저 봉사활동을 했냐.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가짜다. 이 표창장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주장은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님이 총장 명의 앞에 교육학 박사라는 표기가 빠지면 그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은 교육학 박사라고 써져 있습니다. 총장 최성희 명의 앞에. 자 그러면 주광덕 의원님 주장에 따르면 저 표창장은 진정한 것입니다. 맞죠? 최성애 총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련 번호가 연도 다시 1 다시 또 연번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표창장은 자기가 결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2018-4호로 끝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주광덕 의원님의 주장과 최성애 총장의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표창장의 실물이 또 있는 겁니다. 주광덕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저 표창장은 진정한 것이어야 되는데 총장 말대로라면 저 표창장은 총장이 날인을 한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모순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동양대의 여러 상장이나 표창장이 일련 번호라든지 또 형식이 통일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창장 양식은 처음 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제 동양대 안에서 표창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사실 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통일된 형식으로 표창장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저런 봉사활동이 아예 없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 문자는 당시 인턴십 과정을 관리했던 교수가 보낸 문자입니다. 저 문자를 보면은 2012년도에 실제 프로그램이 진행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후보자의 딸이 멀리 서울에서 내려와서 풍기라는 곳에서 숙식하면서 봉사했다. 그게 참 드물고 희한한 일이었고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스펙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교한 작전이라는 시각으로 이 활동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지역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줬고 또 대학을 이 지역에 뿌리내리게 했던 활동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 봉사활동을 봐주면 참 좋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때 분명히 봉사활동을 가서 그 경북 지역의 그 청소년들의 뭐 영어 에세이 첨삭이라든가 영어 관련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 분명히 했었고 그것을 굉장히 그 프로그램 관리했던 교수 등은 고맙게 여겼고 그래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표창장을 추천했고 그래서 표창장이 발부됐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동양대학교에서 관리하는 상장이나 표창장의 형식은 통일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혼란이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딸아이가 본래 9월생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2월생으로 신고가 되죠?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선친께서 그렇게 예, 하셨습니다. 2월생으로 신고가 돼서 나중에 다시 9월로 찾아오게 됐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내가 궁금한데요. 그러면 91년 2월생으로 신고가 됐을 때 예? 2월에 태어났다는 건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선친께서 신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선친한테 이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23년을 살았어요. 예? 네. 현아이가.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9월로 돌아오게 돼요. 그건 왜 그랬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자기 원래 생일을 갖겠다고 한 얘기가 오래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루다가 그때 확실히 하겠다고 그래서 그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고 즉 대학병원에서 출석인명서를 아까 제가 제출하고 잘못했고요. 네. 아이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싶다. 네, 여러 번 얘기 23년을 2월로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그걸 갑자기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갑자기 2014년에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그래요? 바꿔달라는 얘기를 보세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사님 의전은 지원하기 딱 2주 전에 법원에다가 다시 9월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3년 동안을 2월로 살다가 의전원 네? 지원에는 옛날 생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합격도 글쎄 알고 옛날 있어요. 저걸 생일로 보세요. 합격증이 나와 잠깐만요. 법원에다가 5월달에 신청하고 6월달에 이제 의전원에 지원을 하는데 법원에 신청만 했지 아직까지 주민등록이나 뭐에는 바뀌어 있지 않으니까 옛날 거로 지원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바로 한 달 만에 법원에서 허가가 나서 바뀌어요. 바뀐 거를 가지고 다 면접 보고 심사 보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 거에 뭐 틀린 거 있습니까? 이 기록은 맞습니다만 아이의 생년일 변경과 의전원 합격 여부는 아무 합의가 똑같은 없습니다. 얘기만 똑같은 얘기 아무 합의가 반복하고요. 없습니다. 의원님. 자, 저거를 바꾼 판사가 창원지방법원의 서울법대 동기생이죠. 이모 판사.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하지 않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변호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저거는 몇 달은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판사, 친구 판사를 찾아가서 또 한 겁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확실한 거짓말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생년월일을 23년 지난 후에 7개월 늦춘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그런 의심이신 걸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후보자 따님의 합격 통지서,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통지서가 있습니다. 이 합격 통지서에 써져 있는 생년월일은 1991년 2월 24일, 즉 변경 전의 생년월일이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즉 모든 서류, 의전원하게 관련된 아니 내가 얘기할 때 모든 서류는 어디 갔다 왔어요? 저. 변경하기 전에 생년월일로 접수됐고 심지어 면접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출된 그 서류에 따라서 진행된 거 맞죠? 잘 좀 해봐 좀. 따라서 생년월일을 7개월 늦춘 것은 의전원 합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합격 통지서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문회는 국회 권한이지만 국민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서 국민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는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장면이 계속 연출이 돼서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려서 청문회의 의미를 잡고 무색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죠? 예.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실의 직원들과의 회식 장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맞습니다. 저 사진을 찍을 당시에 저 회식 장소에 외부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희가 저 전체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사진을 갖고 있을 사람은
저 사진을 후보자님과 찍겠다고 했었던 저 윤총경이 갖고 있을 가능성 밖에 없는 거죠? 윤총경이 당연히 갖고 있고요. 윤총경이 수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압수수색을 했다면 그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수사기관이 갖고 있을 거라고 추측해봅니다. 자, 맞습니다. 윤총경이 핸드폰을 경찰에 제출해서 포렌식 된 뒤에 그 포렌식 된 모든 정보가 현재 검찰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 사진의 유출 경로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 따님의 생활기록부를 최근에 발부받은 사람이 딱 2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따님 본인,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기관입니다. 그리고 교육부 차관이 확인해줬고 서울시 교육감도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후보자 따님이 저거를 유출했을 리가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후보자 따님이 저거를 야당 의원에게 줬을 리가 없잖아요.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로서 추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 다음 보여주시죠. 코링크 저희가 T가 이제 진정을 하게 됐는데 중앙대원 사무실에서 서울일보를 알고 서울일보의 그 조사 내용도 다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안만해도 검사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야당의 모 의원실에서 이 코링크 P가 지분을 취득하려고 했던 그 회사의 관계자에게 접근을 해서 최근에 진정을 했다는 점, 검찰이 진정을 했다는 점, 또 사건 내용이 무엇이라는 점 다 알고 접근을 해왔다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도 다 알고 해서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 정보는 또 어떻게 야당의 모 의원실에 흘러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도 의아합니다. 본인도 저한테 제보한 저 본인도 의아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야당 의원실에서 알지? 내가 최근에 진정한 내용을 어떻게 알고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바로 그게 녹취 내용입니다. 방금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흘리는 정보에 의해서 지금 이 청문회 권한과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 장관 되시면 이런 식의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 막는데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실 유출은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검찰에도 그런 공보 준칙이 있습니다만 벌칙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을 추가해서 그 기본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항상 주장해 오셨던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엄단돼야 된다. 따라서 여야 구분 없이 주장하는 것이니만큼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산호맹에서 이제는 사상 전향을 했습니까? 잠깐 못 들었습니다. 네. 사상 전향을 했습니까? 산호맹의 당시 강령에 저는 당시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고요. 이제 지금 전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합니다. 사회주의자였습니까?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회주의의 그런 정책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옛날에 사회주의자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념을 존중한다. 네, 우리 민주주의 헌법 하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틀 하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전향을 했습니까? 전향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낙인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향을 했느냐고 묻는데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전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왔고 앞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알고 있습니다. 산호맹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2심 판결문을 보시면 제가 산호맹 강령에 동의하지 않았으니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적인 연유로 그 활동에 관련된 건 사실이지만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주의자였다는 것을 시인했죠.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 사회주의 사상과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틀 하에서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뭐 그렇게 돌려서 말할 필요 없고요. 아까 사회주의자였다는 걸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산호맹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좀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잠깐만요. 과거 민주노동당, 정의당 잠깐만요. 사회주의적 말 정책을 아직 펴고 안 있습니다. 끝났어요.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사회주의 사상에 의한 산호맹 이적단체 혐의로 확정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지금? 그 판결 존중합니다. 그 시기의 판결을 자 존중하고 그래 네, 그 정도 존중할 생각이 됐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사회주의자였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존중한다고 하면 이게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순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그때나 무슨 지금이나 개변입니까? 이게 무슨 개변이에요? 네, 모순되지 않습니다. 모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자가 그 사상을 포기해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걸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예, 인정합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헌법에 정치 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존중한다고 그러고도 말할 수 있습니까?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등등은 그 이거 보세요. 이혼세가 사회주의 정책에 더 이상의 개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회주의자라고 하고 사상 전향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사상은요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전향을 해야 되는 겁니다.